신혜빈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사회 갈등이 봉합되나 했지만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일명 공수처설치법 갈등으로 또 검찰 개혁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의회 내에서의 야당과 여당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야당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대한정치연대를 이끌고 있는 유성엽 의원과 함께 현 정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야기되고 있는 3지대 정당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곧 끝나는데 굉장히 일정들이 바쁘시게 돌아갈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마 1년 중에서 또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바쁜 시점이 국정감사 기간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소득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소득이 크지 않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이제 전반부에 엊그제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까지만 해도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감사였죠. 조국에 완전히 그냥 블랙홀로 빠져들은 상태고. 네. 또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국정감사를 보면은 상임위 회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 포함해서 우리 기재위 같은 경우는 7분.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증인 채택도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지, 정부의 자료 제출도 좀 미흡하지 하다 보니까, 네네. 제대로 좀 국정감사 성과는 미흡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네. 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결국 해결책은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개혁, 네. 또 거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거, 네. 또 그걸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하는 거, 네.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대한민국의 어떤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또 잠재 성장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 계시죠. 네. 세계의 경직입니다. 잘 정부가 네.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이 사태에 묻혀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도 네. 오늘인가 내일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현실을 보고받는 게 너무 늦는 것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특히 또 국정감사 기간에 이 국세청 국정감사 하시면서 이 세수의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심각한 거죠? 사실은 세수의 작년 기준으로 내국세 세수의 38%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 네. 또 중부지방국세청이죠.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방국세청의 15% 정도가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인천지방국세청 5%까지 하면은 50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만큼 나머지 지방들, 특히 우리 호남 이런 데는 아주 미미하죠. 세수 징수 실적이. 네네. 세수가 많이 걷어서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어떻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의 격차, 지역 발전의 격차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중앙의 세수가 집중돼 있다는 것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수에 얻는 걷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과 지역의 좀 세수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래서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좀 세율을 더 높인다든지, 네. 지방에 대해서는 좀 감면을 좀 더 확대해서 세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또 이 어떤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수도권 중심으로 좀 더 어떤 정확하게 해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 네. 이 지방까지, 이 못 사는 지방까지 이렇게 똑같은 강도로 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탈 털어내는 거, 이건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좀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서 기업들이 저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세금 정책, 조세 정책을 떠나서도 좀 산업을 좀 지방 중심으로 더 육성할 수 있는 네. 다양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지역과 중앙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중앙 집권적으로 경제 규모가 모여 있다는 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지적들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번에 이 조국 사태 결국은 사태로 이어졌는데 예. 이렇게 사퇴할 거면 좀 더 일찍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정말 만시지탄의 감이 큽니다. 사실은 저는 그 청문회 이전부터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 네. 또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고, 네. 또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제방을 찾아왔을 때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나라와 국민, 또 임명해준 대통령, 지지해준 지지자 물론이고, 또 조국 장관 본인, 또 가족들,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라도 내려놓는 게 좋지 않냐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상당히 좀 지나서서 네. 사퇴를 한 것은 저는 그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은 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이게 질질 더 연말까지 끌고 가지 않고 사퇴해서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네. 것은 다행이다. 이제라도 좀 어려워지는 경제 살리는데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이 경제 살리는 부분하고 또 이 조국 사태에서 나온 국민들의 열망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일 텐데요. 검찰 개혁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개혁도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또 검찰 개혁을 포함하는 정치 개혁도 절실한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금년도 4월달에 선거법 개혁, 또 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들을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 태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야 간에 그 내용적으로도 좀 잘 조율하고 절충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네.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크게 붙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인데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대한정치연대 같은 그 야당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 법안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 문제 그 출발이 말이죠. 그 검찰을 누가 견제할 기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 수사처를 설치한다라고 하니까 기본 취지나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검찰과 경찰 간의 그 수사권 조정을 좀 해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아까 질문 주신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를 보면은 이게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너무 그 좀 힘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저는 민주당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평생 집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한테 또 여당한테 힘이 너무 많이 실리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나중에는 자기들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는 균형되게 중립적으로 해서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견제장치로서 자극제로서 역할을 하게 해야지. 네. 지나치게 이게 현직 대통령이 그 특히 수사처장 네네. 그 임명에 있어서 너무 많은 큰 힘을 갖는 것은 결코 민주당한테도 길게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결국 공수처는 필요하지만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역할을 줄 것인가는 이 법안을 통과 과정에서 좀 더 정당간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설치가 되면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다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맞지 않아요. 이게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네. 그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기소권이 또 없게 합의가 돼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네.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죠. 왜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한테는 또 그런 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맞지 않죠.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주려면 일괄 다 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일정의 그 기소권을 제약하려면은 동등하게 제약해야 되는데 특정 어떤 대상들에게만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 기소권이 제약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소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권은희 의원 안에 있습니다만은 무슨 기소심의위원회를 좀 거쳐서 네.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뭐 이런 장치는 몰라도 대상을 구별해서 누구한테는 기소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기소를 못 한다. 이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논의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예. 중요한 게 지금 이 민주평화당이 깨졌고 그다음에 예. 대한정치연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한정치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삼지대 정당, 새로운 정당들을 좀 만들어서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 아니십니까? 예. 지금 대한정치연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그 정치 지형을 보면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또 자유한국당으로 선뜻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그 이전에 많은 국정농단을 하면서 적폐를 쌓은 그런 정치 세력이거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 지형상으로는 우리 대한정치연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 아주 유리한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8월부터 9월, 10월 조국 블랙홀에 빠져버리면서 네. 사실은 제3지대 신당 추진도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데 네. 이번 이제 국감 끝나면서부터 속도를 내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좀 제3지대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정책도 국민들께 제시하면서 네.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 이 조국 사태가 이 자유한국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극단적인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런 갈등에 좀 실망한 국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조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에 대한 바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삼지대 지금 정당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합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그 당시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하고 나라를 잘못 운영을 하니까 넘어온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한 2년 절반 정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정도 하면서 또 보여주는 최근의 조국 사태 등으로 보여주는 문제, 또 경제를 계속 어렵게 가져가는 그런 문제를 보면은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 저는 이 기득권 양당제 문제, 네. 어찌 보면 적대적인 공존의 그런 기득권 양당제 문제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게 종식을 시켜야 한다, 끝내야 한다. 네. 그러려면은 건강한 좀 튼튼한 제3지대 신당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들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이 출범할 때 방금 의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에게 많은 지지가 갔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4년이 지금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그런 삼지대 정당의 실험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우리 국민의당을 태동할 때 많은 지지를 보내준 우리 호남
에 계시는 국민들께, 호남민들께 먼저 사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 잘못이 크냐 뭐더냐 이건 뭐 따져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그 따지는 의미가 없고 우리 전체의 좀 부족함이었다. 그래서 뭐 진지한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다만 뭐 우리 잘못을 한번 했다고 해서 뭐 냉정하게 그 끝을 낼 것이냐, 저는 나라 전체를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 가장 중요한 건 삼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실험에서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이 삼지대 정당의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뭐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호남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제3지대를 제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사문오열된 상태에 빠진 것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큰 발전 방향을 볼 때는 기득권 양당제에 가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게 뻔히 드러났잖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극도의 국정 혼란이 생긴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민주당 문재인 정부한테 맡겼는데 지금 보면은 경제는 사상 최악으로 진짜 망가뜨려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조국 사태 같은 정말 이 나라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런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져야만이 국민들께도 제대로 응답을 하는 새로운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다시 한번 관심도 좀 두시고 또 좀 힘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좀 더 명확하게 그렇다면 의원님, 삼지대 정당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뭐 탈당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의원들이 나와서 이 바른미래당도 만들었고 또 민주평화당도 만들어졌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념적으로 또는 어떤 그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범위를 아우르는 게 삼지대 정당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보수네 진보네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그거 저 허망한 짓이거든요, 사실은. 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라는 게 굉장히 허망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를 하려도 가짜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 골통 보수를 해서는 안 되고 참 보수를 해야 된다. 진짜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이념에 경도돼 가지고 소위 원리주의 진보 이런 뭐 어떤 극단적인 어떤 진보의 길로 가는데, 이건 정말 맞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진보의 길을 걸어야만이 네. 국민들한테 제대로 응답하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진짜 진보 또 진짜 보수면은 함께 뭉쳐서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생산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꼭 중도라는 개념보다는 진짜 진보, 진짜 보수 세력은 함께 못 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진짜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실용주의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결국은 내년 총선 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구조를 깨자는 이 삼지대 정당의 역할이 어디까지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크게 다뤄질 쟁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 생각에서는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가 중요한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 공정성의 문제, 네. 이 문제도 굉장히 그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문제.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나라 대한민국 만든다고 하면서도 이 조국 사태 같은 문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공정한 그 나라를 만드는 문제도 있고, 또 공정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죠. 네네. 경제를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느 정당도 꺼내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 네. 또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 또한 필요하다. 저는 이 주장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네. 그래 저 사람들 주장이 맞다 싶으면은 저는 우리가 일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경제를 살리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룰, 공정한 룰을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일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이고,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 외장재 분야 전문기업